안녕하십니까, 서재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걸어오는데 등에 땀이 촉촉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름이지만 서재심과 정영숙의 남의 인문학 이야기 재미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정말 오늘 여름 날씨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땀도 많이 흘리겠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첫 곡으로 우리 그대 그리고 나 소리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파도를 가르는 흰도 딴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흰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리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리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나 노래 너무 좋다. 네, 그대 그리고 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이 여름에 오는데 느닷없이 뭐 낙엽 떨어진 그 길을 그 눈 이런 연상하는 가사를 가져왔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더울 때 또 뭐 이런 연상을 하면 좀
또 시원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그대 그리고 나 노래를 이렇게 우리가 이수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대 그리고 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수신 장군님을 예찬한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우연히 이수신에게 반했기 때문에 이수신 장군님이 그대고 우리는 나다 이런 의미를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이 노래가 참 괜찮지 않나 네. 해서 제가 가지고 좋아요. 왔어요. 예. 오늘은 그 이수신 장군님 예찬한 사람 중에 이제 좀 이강수? 예, 이분요? 좀 사람들이 아, 반감을 낼 수도 있지만 이강수 춘원 이강수와 박정희 대통령을 좀 언급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춘원 이강수라는 분은 좀 우리 그 당시 뭐 조선 사람을 굉장히 안 좋게 보였더만요. 뭐 조선 민족은 거짓말을 잘하고 뭐 용기와 결단이 부족하고 뭐 고질적인 병폐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셨고 또 뭐 조선 식민지를 받게 된 이유는 민족성 뭐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무 조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네. 좋게 평가는 안 하셨잖아요. 노산 이현상이나 춘원 이강수나 이제 물론 뭐 가까이는 그 서정주 이런 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제 일제강점기 오래 가니까 이제 이 일본이 시물러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너무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랬다고 훗날에 춘원 이강수가 이야기했다는 얘기,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져오는 이유는 제가 그 현춘사 도록이나 여러 책을 많이 읽어보면 이제 박정희 같은 분을 이야기하면 또 우리 진보나 우리 세대들 있잖아. 5, 60세대들은 반감이 많잖아요. 그 공과가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과를 많이 부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 읽어보니까 저도 36 이수신에 방한하기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쿠데타를 했으니까 군인을 부각했다. 그 정도 상식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춘원 이강수가 1930년대에 그 동아일보의 이순신이라는 소설을 연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소설에 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수신 장군님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1967년 이럴 때 현충사 성역화 사업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남해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일학사에 가면 일학사, 대성운해, 충렬사에 가면 보천욕일 그런 현판을 써주시잖아요. 그 보천욕일이라는 현판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선생님? 예.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신 현판이 예. 일학사에도 있고 또 노량 충혈사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의미 부여를 해서 부각했다면 현판이 보천욕일 정도의 현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명나라 진린 도독이 이제 선조임금을 배하라고 떠날 때 하신 말씀이 경천이지지제하고 보천욕일 지공할 사람이다. 이게 중국의 한나라의 해남대라는 철학서에 나온다 하거든요. 구멍난 하늘을 깃고 흐려진 해를 목욕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수신이란 말을 이런 그 역사 내용을 다 알아야 그런 현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는 그 단계는 넘어서서 이수신 장군님 외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춘원 이강수라는 분이 나중에 네. 이런 말을 써요. 소가 열필이 와서 끌어도 나는 이 자리를 안 떠날 것이요. 나의 목을 베어 종로 네거리에 매달아 정말 친일파가 없어진다면 나의 할 일은 다 한 것이요.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을 했소. 내가 걸은 길이 정경대로는 아니오마는 그런 길을 걸어 민족을 위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오. 그러면서 내가 친일을
내가 왜 친일을 했는가에 대한 나의 진심은 먼 훗날 이 나라 역사가 심판해 줄 것이요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오, 그건 저도 그러니까 처음 이제 들어요. 그 자기가 친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합리화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합리화라고 볼 수 있죠. 합리화인지 진짜 진실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일본이 이렇게 쉽게 예. 그리 망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것이지. 차라리 침묵이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죠. 아무튼 그래도 이분이 이수신 장군님을 공부를 해야 그 소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예사로 껍질만 날아가 썼다면 누군가가 그 소설에 감동을 안 할 수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젊은 날에 그 소설에 반했다고 하니까 예, 그 소설도 진정성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이광수나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을 보천 욕일도 그렇고 보천 그 대성운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큰 별이 바다에 잠겼다 이 포연이 수해 유성룡이 이제 정말 큰 별이 떨어졌다 안타까워하고 진린도 조선이란 나라에 정말 명나라도 다스릴 만한 큰 별이 있더라. 그가 잊혀지니 안타깝다. 이런 언급을 한 이야기를 알고 이제 쓴 현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분들이 어떤 평가가 다 엇갈리지만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는 진심이 아니었을까. 예. 저도 그렇게 봐요. 예, 그리 생각했어요. 언급을 하고 이수신 장군 예찬론자의 이 두 분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31번째죠 오늘이 네. 이수신 장군님 예찬에 저는 그 이수신 장군님 예찬을 32번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 왜냐하면 이수신 장군님이 32살에 무과급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현충사 도록을 보니까 그 작가분이 54페이지 그 주제를 삼아서 마지막에 뭐라 써놨냐면 이수신 장군님이 54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제를 54가지를 가져왔다고 써놨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54번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그 아니 이론이 빈약하여 아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예. 너무 빨리 맞추는 거 아니에요? 아니 54회까지 끌고 갈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빈약합니다 좀. 그래서 오늘 네. 제가 왜 이수진 장군님이 반했는지를 몇 번 언급한 적은 있지만 저도 36살 때가 참 제가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2001년인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칼의 노래를 36살쯤에 이제 반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명랑 대첩 축제 있었거든요. 네. 저도 가봤어요. 2009년이었나 10년이나 그때 갔는데 멀리 작가 김은이 탁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용감하잖아요. 그 막 인터뷰하고 있는데도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뭐 남해 있는 누구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 경호원들이 막 막아서더라고. 근데 말씀하시라고 이러들 가까이서 그래서 제가 남해 이런 데 이수신 반했는데 선생님 책을 보고 반했습니다. 남해 오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랬죠. 그때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예술촌에서도 만났다고 했죠. 예. 그것도 이순신 영상관에서 만났어요. 3번 만났어요. 아니 그 원예술촌 만나고 우리가 이제 와서 노량에서 술을 한 잔 먹고 일학사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또 작가 기분이 영상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가지고 만나고 소리를 지르고 제가 막 좋아서 팔딱팔딱 뛰니까 그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또 한번 도청에 이제 우리가 이 강의할 때 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도청에 강의하러 그 명랑에서 만나면 몇 년 뒤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탁 나가면서 얼마나 제가 요란했으면 이제 3시간 강의니까 화장실 빨리 갔다 와서 들어야지 하고 갔는데 나가니까 문에 딱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해남에서 본 서재심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 번을 만났는데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그 이후에 이분이 제가 뭐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랬거든요. 네.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저한테. 그 일학사에 대해서 물어본. 남해 한번 초대하시죠. 근데 이분들은 강사료가 너무 아니 그냥 안 오실 것 같아. 공사담 하나. 그냥 남해 그냥 여행 오시면 예.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하면 되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작가 김은의 카로이네로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참 1대1을 만나도 중요하지만 뭐 다수와 혼자서 만나는 이런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수라도 그대고 나는 나잖아요. 그대 그리고 나. 그대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가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참 좋아합니다. 네. 작가 김은 때문에 그 작가 김은의 그 이수신에 반한 이야기는 혹시 이랬답니다. 그분이 영문학을 하는데 카레 노래를 노산 연상이 번역한 그 난중일기를 읽고 있잖아요. 반했대요. 그래서 군대를 간대요. 그리고 휴전선에 근무를 하면서 나는 언젠가는 이순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늘 했대. 밤에 야간 보초 쓰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분 재밌는 거 하나 알아요. 얼마나 이분이 능력자인지 아세요? 이분이 옛날에 그 임용고시에서 전국 2등으로 합격했다 하더라고. 네. 근데 이 선생님은 안 되고 기자로 이렇게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이수신 장군님을 예찬한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뭔가 역사를 낸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그죠? 이분 예. 이제 고려대 영문학과를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국립 생태원 홍보대사로 하고 계시대요. 지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세상을 밝게 만드는 백인이 선정되셨다고 해요. 진짜? 예. 그런 건 저는 그런데도 잘 오르셨더라고요. 몰라요. 뭐 카르 노래라든가 남한산성, 하얼빈 이런 책을 내시면서 또 많이 유명해지셨죠. 그 제가 거의 최근까지 읽었는데 하얼빈은 안 읽었어요. 예. 그 그건 이제 예. 그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2021년인가? 22년. 몇 년 전에 그때, 나와가 그때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 읽어봤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이 침침하여 그쵸. 그릴 기가 우리가 여기까지 이강수나 박정희 대통령도 이수신과는 그대 그리고 나고 작가 김은도 이수신 장군님 그대겠죠. 그 짝이고 저도 이수신 장군님이나 김은이 그대고 접니다. 그 선생님도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예. 그대 그리고 그대를 만나서 우리가 상생하기도 하고 그대를 만나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는데 이순신 장군님은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상생하게 해주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이순신 장군과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봤죠. 꿈에도 나타나셨잖아요. 저는 그런데 더 길게 꿈의 대화. 꿈에 대하 듣겠습니다. 박창근입니다. 네. 땅거미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너에게 나의 꿈 들려주네. 너의 마음 나를 주고 나의 그것 너 받으니 우리의 세상을 둘이서 만들자. 아침엔 꽃이 피고
들판에 산 위에 따뜻한 온누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석양이 질 때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덕에 오르라 나지막히 소리 맞춰 노래 부르자 작은 손 마주 잡고 지는 해 바라보자 호숫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의 나무집을 둘이서 짓는다 흰 눈이 온 세상을 깨끗이 덮으며 작은 불 피워놓고 좋아하는 별들이 불 밝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창가에 마주 앉아 따뜻이 서로의 빈 곳을 채우리 네 눈에 반짝이는 별빛을 해리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엔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신나는 노래네. 예. 꿈에 대한. 그 충혈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통영에서 뭐 기자님이다 하고 제말 장군이라고 하시더라고 닉네임이. 예. 그러고 오셔가지고 충혈사 거기 설명을 다 해드렸거든. 현판이라든가 비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근데 뭐 책을 내실 것 같아 이분이.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답변해드렸고 또 당포라는 분 있잖아요. 그 닉네임 쓰시는 분 이순신을 배우는 사람들에 의하면 저는 그래요. 그분이 또 뭐 책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책을 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반갑잖아요. 예.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고 잘하셨다. 그리고 이분 대구 산성에 자기 혼자 갔다가 가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잘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연이더라고요. 또 거북선을 설명하고 계신데 그 합천에서 단체분들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거북선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이분들이 그 초계에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셨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순신 장군을 이제 자기 고을에 왔다 갔다고 굉장히 뭐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곳은 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자랑스러워하더라고 다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와, 이순신 장군은 역시 예.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 계시네요. 맞아.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36세 카레 노래를 읽고 있잖아요. 제가 주변 사람한테 많이 권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재미도 없더만은. 그게 재밌다고 그러냐고. 아무도 재밌다고 이렇게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문학적인 부족하나? 문체가 독특하고 참 단어들이 새롭고 참 좋았는데 그래서 그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43살에 42세 해설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43살에 경남 해설사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 국제대학 강의를 듣는데 우리 서부 경남이 당연히 경상삼도 18배 시군이 이순신과 관련된 곳이 워낙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순신 관계가 딱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임원병 교수님이었어. 와, 그분. 근데 그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각 지자체 18개 시군위에서 우리가 그때 제 생각에 30명 이상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숫자 같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강의가 이순신 병법을 논하다 했어요. 병법을. 네. 이분이 이순신 성녀이듯이 이순신 병법을 논하다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뭐 여러 책을 냈는데 그때 강의는 이순신 병법을 논하다 했는데 접근이 확 달랐어요. 우리가 어릴 때 무지할 때는 23전 23승 이순신은 싸움하면 무조건 이긴다 뭐 지략이 뛰어나대 이 정도 상식이었는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옥포해전할 때 일본 배는 몇 척, 우리 조선 배는 몇 척, 사천해전할 때는 어땠고 한산해전 어떻고 부산포해전은 어떻고 이걸 딱 강의를 하면서 자기도 예전에는 이순신 장군님을 그냥 신 같은 존재다 이 생각에다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해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지는 싸움을 안 한다 이거야. 그렇죠. 예, 지는 싸움에는 아직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긴다. 그래서 병법을 논하다. 병법을. 그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카레의 느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완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 막 이래가. 우리 예. 임호민 교수님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반하지 않은 사람 없을걸요. 예, 우리 해설사들. 예. 진짜 그 힘이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그 강의가. 우리가 대체로 다 이순신을 반한 사람들이 다 강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반했지만 그 전달력이 이분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 뛰어났죠. 예, 정말 그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 분도 2006년에 제가 진주국제대학에서 이제 이 경남해설사 교육하면서 만났어요. 저는 2010년도에 교육 받았거든요. 저도 임원민 교수님의 강의를 많이 들었죠. 예. 근데 좀 남달랐어요. 힘이 넘쳤어요. 예, 맞아. 그 어떤 누군가를 전달할 때도 그 폭 반에서 전달하는 것과 그냥 대충 전달하는 거는 확실히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순신 성리 리더십에 보면 이순신을 그냥 유능한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를 하잖아요. 그 조건에 9단계의 뭐 지식 그 있잖아 사랑 정의감 역사의식 이런 여러 가지 9단계를 제가 그 단계로 가지고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의 순국지 남해가 성지다 이렇게 해갖고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네. 예. 그 9단계 예를 정말 그 간결하게 논리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순신 예찬론자를 딱 생각하면 저는 김훈 제일 처음 김훈 이제 현대 근현대 사람으로서는 작가 김훈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난 분이 이분이죠. 제가 이순신에 반한 이후로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을 만난 게 이분이고 작가 김훈 이렇게 그리고 임원빈 교수님하고는 또 인연이 깊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남해도 강의를 많이 네. 하고 그게 왜 그랬냐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남해군에서 이제 경남 해설사 그 다음인가 해설사 교육을 할 때 제가 그때 그 김성형 교수님이 담당이었는데 제가 추천을 했죠. 네. 그리고 우리 그 보물섬 재발견할 때도 제가 이제 해서 강의를 제가 그때 교육 한번 받았어요. 맞아. 그때 받아가지고 그게 시초가 됐어요. 우리가 대체로 교수님들을 만나거나
좀 지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십실반 모아서 밥을 사주는 네. 그런 현상인데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만나니까 우리가 고마워서 했는데 유일하게 밥을 사주시는 분이 이분이었죠. 그런 면에서 존경합니다. 대체로 이분은 항상 남해 오면 우리 남해 해설사나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샘날라 밥을 사주셨죠. 예. 밥을 우리가 많이 무지했던 얻어 것 같아요. 먹었어요. 예. 우리가 사드렸어야 되는데 어. 또 이 교수님은 또 좀 자기 본인이 많이 또 개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은행 일치가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인기가 좋았을까요? 아, 맞아. 이수신 장군님도 은행 일치가 되신 것 네, 같고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하동근 이분을 인터뷰할 때 사행일치라고 했는데 이수신 장군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행일치가 되는 분이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들이 아닌가. 강의도 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이야기한 그걸 실천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수신 예찬론자라서는 김은 다음으로 주고 싶은 분입니다. 네. 예. 물론 사회 평판은 어떨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서 언행일치가 되시는 분들은 어디 가나 존경받으시죠. 예, 맞아. 예. 우리 이순 장군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계실까요? 우리 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까요? 마음속에 있죠.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님의 먼 곳에란 노래 한번 들을까요? 네. 장군님을 생각하면서 이 앞에 천한 분들도 늘 생각할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그냥 말해. 그러게 그게 되나 인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리 하는 것 같던데. 그리 하나요. 예. 예. 우리 예전에는 뭐 속으로만 좋아했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잖아요. 시대가 예. 그래. 시대가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을. 저희 남편이 이러던데 사랑은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1년 6개월이래.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았어. 예. 우리가 막 애틋한 게 1년 6개월 되면 없어진대. 그래. 진짜 그런가?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그래 그렇다던데. 뭐 그래 좋아해 예. 그러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어.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내 구조가 달라 우리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현대 20대 30대는 다른 별에서 왔다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애틋한 노랫말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죠.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상사병이라는 게 있었지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아, 맞아. 그런 거 어디 가서 찾아? 아, 없죠. 이번에는 우리가 김종대 재판관님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네, 이분은 남해 오셔서 강의도 하셨는데 네, 남해 몇 번 왔어요. 네. 우리가 우리 같이 일학사 충렬사 안내하고 했잖아요. 그 뒤에도 이분이 부산 이수진 학교 교장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충렬사에 저한테 이야기한 거 아닌데 근무하는 날 우연히 단체가 올라가서 따라 올라가니까 김종대 재판관님이 이제 그 이수신 학교들 남에 답사 와서 설명을 2번 했어요. 우연히 2번 만나가지고 제가 김종대 재판관님이 아마 하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일행이 막 단체가 버스가 올라가니까 막 나가가지고 설명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좋지요. 이러 보니까 김종대 재판관님이 맨 앞에 그게 두어 번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만 예. 시는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 이 책 정말 좋죠. 예, 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 해줄까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겠지만 영상관에 있을 때 아니 유배에 있을 때 제가 유배에 있을 때? 2010년에 유배가 오픈했잖아요. 유배 문학관에 제가 이제 해설사로 들어가 설명을 하는데 어느 여성분이 참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막 자기가 책을 하나 준다면서 주소 뭐 이런 걸 막 물어봤어. 그래도 예사를. 근데 이분이 부산 사람인데 고향이 남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회원 중에 그 있잖아요. 김 누구죠? 김 영어 선생님. 김용선 선생님. 그 김용선 선생님 동창이라고 그래.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 보내왔어. 근데 이 김종대 재판관 책이 조금 그 있잖아요. 네, 알아요. 끌리는 그런 표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신은님이 준비를 마쳤나이다. 또 누군가가 이순신 장군님 워낙 유명하니까 또 비슷한 내용 글을 썼나 보다 하고 그냥 최고지에 꽂아놨어. 그러다가 2012년에 그러니까 11년에 받았을 거야. 한 1년 지났는데 책꽂이에 있는 이수신 관련 책을 다 읽고 그 책만 안 읽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도 보내준 사람의 뜻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제가 뽑아가 읽었는데 그냥 야 진짜 옥석을 가릴 줄 몰랐구나. 그래서 다른 해설사들에게도 추천을 했죠. 책을. 추천 많이 했죠. 사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영상관에 있을 때 미국 교포가 보고 추천하라길래 제가 보던 책을 주고 저는 새로 샀죠. 근데 이분이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75년에 이수신의 상가생이라는 책을 노산이 연상이 쓴 책을 읽고 노산이 연상이 이분이 큰 역할을 했어. 그죠? 그래 맞아요. 그 읽고 반해가지고 공군 법무관 시절에 이분도 또 이수신 책을 또 쓰셨네. 그 책을. 예. 그래가 40년 만에 책을 썼다고도. 이수신에 반한 뒤 20년 뒤엔가 책을 한 권 쓰고 그걸 다시 해서 40년 뒤에 나온 게 이순신 씨는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이분은 서울대 법학과 나오시고 그래 헌법재판소. 그런데 재판장님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이 책에 꽂혀가지고 이리 멋진 책을 쓰셨을까? 그러니까 공군이면 군대 갔을 거 아니에요. 군대 갔는데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에 합격한 사람이니까 법무관을 했겠죠. 네. 공군 법무관 시절에 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책을 네. 해설사 선생님 저에게 선물 줬어요. 그걸 받았어요.
정말 이 책.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이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책만큼 가슴에 닿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자들이 쓰신 분 조금 있잖아요. 학자들이 쓴 어렵죠. 글은 무미건조하다 할까 좀 그런데 조금 어려운데 예, 이 책은 이 책은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게 음. 있어서 제가 늘 제가 막 해설하고 난 뒤에 그럼 추천하는 책을 추천하라면 늘 이 이수진 성리 리더십이나 이수진 신의님이 이 책을 많이 추천합니다. 카리 왜냐하면 노래도 많이 그런 소설이니까 그래도 예, 이 책도 많이 예, 추천을 추천해드렸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이수진 신의님이 준비를 마쳤나이다 책을 읽으면 그냥 약간 깨뚫어지는 것 같아요. 이 병법도 깨뚫어지지만 이수신의 상가생의 그 내면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냥 같아요. 가슴에 예, 와닿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네요 많이. 근데 김종대 재판관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만나면 반갑다고 좋아하고 했는데.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그때 노량 쪽에서 혹시 식사 같이 안 했던가요? 우리 식사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신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그죠? 지식, 사랑, 정의, 그다음에 자력 이 네 개를 키워드로 이분은 하죠. 임원민 교수는 9단계로 이수신을 정의하고 네. 김종대 재판관은 4단계로 이수신을 정의하죠. 사랑, 지식, 정의, 자력 이렇게 정의하더라고. 간단하니까 더 우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이수신을 정의할 때 들어가는 게 꼭 있어. 뭘까요? 정성. 정성. 정성을 다한 사람이다. 그래요. 이수신 학교 교장 선생님 아주 우리가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강의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때 들었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침착하고 신중하신 분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좀 그럼 훌륭한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이수신을 알면서 맞아요. 이수신을 알면서. 세상에서 좀 인정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난 행복함을 많이 누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수신 김종대 재판관님의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제목은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예. 이순신, 신. 신표, 신은 이미 이순신 준비를 신. 마쳤나이다. 기가 막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듣고 또 다른 예찬하신 분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며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에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를 숙이며
그러니까 너무 아픈 사랑을 하지 마라. 이순신 장군이 나라 사랑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너무 마음이 예. 아픈 것 같은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렇게 살신성이 나고. 그러니까. 예. 박창건 이 가수는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 같아. 우리나라 역사에. 그지? 좀 이게 체구가 작은데도 그 노래에는 힘이 넘쳐나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굉장히 순수한 느낌. 순수해. 목소리도 그렇고.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이던데. 이순신 장군이 마음을 표현한 것 같대. 네. 이제 이번에는 제가 우리가 이봉수라는 분에 대해서 이순신이 쌓은 바다를 쓰신 분 있잖아요. 네. 저는 이분을 2010 몇 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1회 그 1회인가 2회인가 이순신 그 순국제 할 때 이분이 이제 남해군에서 있잖아요. 이순신 관련 연구하는 분들 초대가 팸투어를 했거든요. 그때 나는 교육을 받은 2005년인가 하여튼 교육을 받고 별로 활동을 안 할 때인데 보조로 좀 따라갔어요. 근데 그 당시 정병용이나 뭐 정병용 교수님 이런 분들이 차에 가득 타고 있었는데 제가 뭐 촌 사람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조하고 따라다녔는데 그 이후로 별로 만난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그 있잖아요. 우리 콜마 회장님, 네. 윤동환 회장님이 네. 그 여주에 이순신 학교? 이순신 학교는 이제 서울에서 이 교장 선생님을 하지만 여해 연구소라고 해가 이순신이 자가 여해잖아요. 여해 연구소. 거기서 이제 뭐 강의를 하고 그 현장 해설사들을 배출하잖아요. 거기 남해는 현장에 자기들이 이론 교육을 그 여주에서 하고 남해를 가게 되면 저보고 해설을 해달라는 그 자격 수 1박 2일인데 받으러 오라고. 그래가 제가 갔어요. 이제 이분을 만났죠. 또 이분 남해 오셨을 때 투어 하셨잖아요. 예, 맞아. 저 그때 같이 갔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근데 이봉수 이분도 그때 만났죠, 저는. 그리고 이분이 뭐 코스미안 뉴스 원고서라. 이분이 뭐 하는 일은 많지만 예. 코스미안 뉴스도 하시고 또 뭐 역사 칼럼도 쓰시고 그리고 이순신 전략 연구소장님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분이 원래 마산 사람인데 그 토지공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무래도 마산이 우리가 뭐 설왕설래 하잖아요. 하포가 진해 하포니 뭐 마산 하포니 이런 설왕설래를 하긴 하지만 아무튼 마산 쪽이 분이니까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직장 토지공사 다니면서 주말만 되면 이순신 전적지를 찾아다녔대.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이제 답사를 하고 글을 쓴 게 이순신 싸움 바다잖아요. 제가 이 이순신 싸움 바다를 그 보니까 사인을 해갖고 받았더라고요. 옛날에 오래전에. 저도 이 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몇 번 읽었는데 아무튼 어떤 인연인지 모르죠. 이분도 이순신 장군님에 반해서 정말 애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순신 싸움 바다. 지금 서울 이순신 학교 교장 선생님, 여해 연구소 소장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쓰신 분들이 네. 정말 많이 계세요. 정말. 근데 그 책은 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이 계세요. 예. 근데 그분들이 다 승승장구한다는 거죠. 삶에서. 맞아요. 불을 누리는 거하고 말하는 건 거리가 먼데 뭔가 그 어떤 내면으로 내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순신을 연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신기하다. 오늘도 그랬어요. 제가 이순신을 공부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얘기를 강강 안내소에서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아산에 갔잖아요. 네. 예, 아산에 가서 이제 3일 동안 이순신 단신제에 맞춰서 버스 투어 할 때 네. 현청사에 딱 들어가는 이제 이분이 있잖아요. 제복을 입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놀리느라고 뒤에 가고 막 저도 같이 찍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놀래가 여자가 옆에 와서 사진을 찍는 거 이래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서재심입니다. 이렇게 여기 웬일이냐고. 굉장히 반가웠겠다. 그죠? 그래가 사진을 찍었어요. 놀래가지고. 남해에서 보는 거하고 또 거기 현청사에서 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요번에 그 상 받으셨다고 해. 예. 그리고 뭐 재간으로 그래 와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수신을 연구하면 훌륭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저는. 예. 맞아요.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나요. 오늘이 이제 31번째 다음 주에 이제 이수신 예찬하신 분들 몇 분을 언급하고 우리가 이수신 장군님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고요. 네. 이제 오늘 이게 우리가 이수신 장군님의 시를 한번 읽고 듣고 이제 네. 남해군 자연에 반하고 남해군 속살에 반하도록 들어갈까요? 네.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시입니다. 네. 잠깐 하세요. 네. 남녘바다 가을바람 서늘한 이밤 하염없이 홀로 앉아 잠시만. 다시 할게요. 네. 이게 OST가 좀 기니까 네, 조금 하면 손 하면은 다시 할게요. 네, 저기 보세요. 손 이렇게 신호 보내시면 돼요. 잠시만요. 소리 내지 마세요. 남녘바다 가을바람 서늘한 이밤 하염없이 홀로 앉아 의급한 나라를 생각하노니 언제나 태평한 세월이 다시 오려나. 큰 난리 겪고 있는 이때에 업적은 사람마다 낮추어 보련만 명예는 오히려 세상에 알리고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고 나면 나는 도연명의 기걸에서 얽으며 묻혀 살리라. 도연명의 기걸에서 읊으며 묻혀 살리라. 제가 이 시를 보고 또 도연명의 기걸에서를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 자연의 기에서 살고 싶어 하는 어떤 한 사나의 마음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순신 장군도 이 도연명의 이분처럼 그냥 기걸에서 읊으며 묻혀 살고 싶었겠죠. 네, 자연으로 기해서 그 마음이 저는 느껴졌어요. 저도요. 그런데 참 의미 깊게 오늘 우리 남해군 자연에 반하고 이수신 남해군 속살에 반하다는 이수신 호국길입니다. 우리 남해 바랫길 중에. 예, 호곡길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남해 바랫길 이순신 호곡길은 남파랑길 46코스고요. 여기가 좀 길어요. 16km? 16.6km. 예, 소요 시간이 한 6시간 되고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작점이 중현 하나로 마트에서 시작해서 우물, 백령고개를 지나서 이순신 순국공원, 월곡 그리고 노량 선착장까지 이렇게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으시면서 이순신 장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충렬쌀에 거북선도 있지요. 네. 오늘 여기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16.6km에 저는 꽂히는데 네, 16. 예. 16에 꽂힌 거 아니에요. 예, 거북선도 16명이 고정으로 네, 됐다고 하죠. 고증하셨고. 우리 방송국도 16일 날 오픈했습니다. 노도 16개잖아요. 8개, 8개. 오, 맞아. 양쪽으로. 16하고 연관이 16하고 있네. 역시 우리 1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복권 하나 살까요? 네, 좋아요. 6하고도 인연이 깊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님은.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이제 남해군 자연에 반하고 남해군 속살에 반하다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거 예. 마늘 축제 하잖아요. 맞아. 5월 15일부터 16. 18일까지 예, 그죠? 16, 그래서 마늘 축제 하니까 또 남해 군민뿐이 아니고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많이 남해에 놀러 오세요. 네.
마늘하고 아니 남해 한우 마늘 축제잖아요. 네네 한우 마늘 축제네요. 예. 한우가 몸에 그 부위가 몇 부위로 잘라서 우리가 맛을 보는지 아십니까? 16이에요? 아니에요. 한우는 네. 이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우리가 유능한지 한우 부위가 120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그래요. 몰랐어요. 프랑스는 36가지로 나눈대. 그리고 그거 어떻게 아프리카는 뭐 51부위로 나눈다는데 지구상에서 한우 부위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그래요. 또 그 한우 드실 때 마늘까지 곁들여 드시면 열량이 10배로 좋다고 하니까. 한우가 우리 몸에 100가지 이상 이득이 있다 하죠. 마늘도 마늘도 100가지 이상 있대요. 네. 200가지네. 우리가 6월 15, 16, 17, 18일 마늘 한우 축제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몸에 좋은 네. 한우와 네. 마늘과 네. 같이 곁들여 드시면 정말 우리 몸에 최고잖아요. 네. 마늘이 얼마나 좋아요. 100가지 좋다고 하죠. 맞아요. 딱 한우도. 하나. 한우도 그렇죠. 한우도 100가지 유익하답니다. 현장에서 마늘도 사실 수 있고요. 남해 유배문학관 광장에서 이 축제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또 마늘 좋아하시고 한우 좋아하시는 분들 마늘 한우 축제에 많이 오셨으면 합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한우와 마늘을 동시에 드시면 200배 좋은 거 아니에요? 200배 좋다는 거 아십니까? 한우도 100가지, 마늘도 100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성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네. 문학관 광장에서 6월 15일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